안녕하세요, 만들입니다. 다들 아이패드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다이어리를 작성하는 방법과 직접 제작한 다이어리를 소개해드리고 양식을 공유해드릴까 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필요한 분들은 다운을 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업무, 컨텐츠 소비, 개인정보 기록 등 아이패드를 정말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그중 저의 일정 등을 기록하는 다이어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아이패드가 없을 때는 아이패드만 있으면 미리 알림, 캘린더 앱을 이용해서 스마트하게 일정을 잘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아이패드가 생기니까 펜을 활용한 아날로그 메모 방식이 조금은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캘린더, 미리 알림을 이용한 디지털 방식으로 일정을 정리해 보기도 하고 디다이어리 앱 같은 아날로그 앱을 이용한 일정 기록을 해 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그중 제가 생각하기에 아날로그 다이어리 앱의 단점은 기기 간의 호환이 좋지 못하다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이패드를 활용하는 많은 유저들의 경우 아이폰을 같이 사용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아니면 아예 저처럼 PC까지 애플 환경으로 이루어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기기 간 연동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 앱은 조금 심하게 얘기해서 못 쓸 정도로 손이 안 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이어리 앱을 연동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던 중에 굿노트를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굿노트는 아이패드, 아이폰, 맥에서 서로 아이클라우드를 이용한 연동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아이패드에서 기록한 메모를 이동 중에 아이폰으로, 작업 중에는 PC로 확인이 가능해져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아날로그 다이어리의 단점을 커버할 수 있게 되는데요. 먼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다이어리는 제가 직접 제작을 한 다이어리입니다. 혼자서 나름 꾸며본다고 꾸며봤긴 한데 디자인이 많이 좀 구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공대생 치고는 정말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만든 이 다이어리 같은 경우는 크게 먼슬리, 데일리 이렇게 두 파트로 간단하게 이루어진 다이어리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더 추가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반영을 해서 리비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먼슬리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말 그대로 먼슬리 페이지는 1월, 2월, 3월, 4월, 5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다이어리입니다. 자, 그리고 다이어리를 보시게 되면은 왼쪽에 이런 식으로 버튼이 있는 것이 보이시죠? 여기는 하이퍼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클릭을 하면 해당 월로 바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런 식으로 11월, 1월, 그리고 표지. 자,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이동을 할 수 있게 하이퍼링크를 걸어 두었고요. 참고로 하이퍼링크를 사용을 하려면은 굿노트 오른쪽 위쪽에 있는 이 드로잉 버튼을 꺼두셔야 하이퍼링크 버튼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드로잉 버튼이 켜져 있으면은 이렇게 드로잉을 하는 기능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버튼을 눌러도 눌러지지가 않고 바로 그 위에 드로잉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하이퍼링크를 사용을 하실 때는 드로잉 버튼을 꼭 끄시고 이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제가 먼슬리 페이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먼슬리 페이지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분들이 동일하시겠지만 여기 해당하는 일자에 제가 해야 될 일을 적을 수가 있겠죠. 자, 토요일에 제가 17시에 야구 경기. 자, 이런 식으로 일정을 기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 저는 이런 식으로 먼저 시간을 적어두고 그 뒤에 이벤트를 적어두는 식으로 다이어리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 옆을 보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비어 있는 것이 보이시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원래는 예를 들어서 어버이날 그런 기념일들을 적어둬도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퍼센트를 적어요. 70%. 이 퍼센트는 제가 이날 해야 할 일들을 얼마나 수행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해야 될 일이 5가지가 있었다고 치면은 5개 중에 나는 2개밖에 못했어. 그러면은 3개의 이벤트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을 잘 캐치를 하지 못하고 다음날, 그 다음날로 지나가게 되면은 제가 이틀 전에 하지 못한 일이 뭔지, 그리고 2, 3일 전에 무엇을 못했는지가 좀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먼슬리 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퍼센트를 적어 놓고 이날 내가 해야 될 일을 30%를 못했다 라는 것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록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여기에 이렇게 70%가 돼 있다는 것을 보고 이때 무엇을 못했을까 라는 식으로 해서 데일리 페이지로 들어간 다음에 그 일을 챙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일자 옆에는 퍼센트로 그날 개인 일정에 대한 현황을 적어 놓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거의 이런 식으로 먼슬리 페이지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데일리 페이지를 한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페이지 같은 경우도 앞서 제가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먼슬리 페이지를 버튼으로 바로 이동하는 것처럼 데일리 페이지 역시 여기 일자를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이동을 할 수 있게 하이퍼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자, 이 화면이 제가 만들어 둔 데일리 페이지의 양식입니다. 자, 먼저 왼쪽 위를 보시면은 체크리스트가 이렇게 5개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체크를 할 수 있게 체크박스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이벤트를 적으면 되겠죠. 유튜브 촬영, 이런 식으로 그날 해야 될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Today's Point라는 칸을 제가 하나 만들어 뒀는데요. 이 칸 같은 경우는 그날 하루에 대한 나의 만족도, 오늘 할 일을 정말 완벽하게 다 했다 하면은 여기에 100%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오늘 공부해야 될 것들을 다 했다든지 오늘 해야 될 업무를 다 했다든지 그런 식으로 제가 제 스스로에게 점수를 주는 기능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오늘 얼마를 썼는지를 기록을 하려고 칸을 비워뒀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23,100원을 썼다. 자, 이런 식으로 적어둘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밑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타임 테이블이 나와 있죠. 24시간을 표시하는 타임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보시면은 04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4월이라는 뜻이고 그 뒤에는 오늘이 며칠인지를 적어 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형 타임 테이블은 오늘의 일정을 그래프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저 같은 직장인에게 굳이 필요한 카테고리는 아니지만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학교에 못 가시고 도서관도 제대로 못 가시고 공부를 하기가 정말 좋지 않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타임테이블이 조금은 더 중요해진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타임테이블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일단 여기에 이렇게 경계를 그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보시면은 직선이 제대로 그어지지가 않죠. 굿노트에는 직선을 바로 그을 수 있는 기능이 존재를 합니다. 12시부터 8시까지 잘까요? 자, 8시까지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자는 시간 그리고 자, 저는 이렇게 대충대충 이렇게 했지만 잘 꾸미시는 분들은 정말 예쁘게 잘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부럽습니다. 너무 부러워요. 자, 그리고 저는 퇴근을 한 다음에는 집에 가지 않고 카페를 갑니다. 카페를 가서 카페에서 무엇을 하냐면은 스크립트도 작성을 하고요. 이런저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카페를 갔다 온 다음에는 운동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타임테이블이 작성이 됩니다. 저의 하루는 이래요. 정말 별거 없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저 같은 직장인은 이런 타임테이블이 별로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학생들 같은 경우는 8시부터 10시까지 국어, 11시부터 12시까지 수학 이런 식으로 정말 세분화해서 많이 잘 짜시더라고요. 특히 공시생분들이 그렇게 정말 잘 짜시던데 그런 분들에게는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는 타임테이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오른쪽을 보시면은 메모장이 있어요. 그런데 메모를 하다 보면 이 메모장은 좀 작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페이지는 뭔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좀 가독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막 적는 낙서,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적어두면은 별로 보기 안 좋죠.
그래서 이 메모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예쁘게 메모를 작성을 하셔야 조금 더 예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급작스러운 상황에 누가 이런 식으로 예쁘게 적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한 면 전체를 낙서장으로 만들어 두었고, 이 페이지에 뭐 회의 내용이나 갑작스럽게 날려서 막 적는 메모 등을 기록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냥 낙서장에 막 적어요. 막 적은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옮겨서 적으면은 되겠죠. 오려두기를 한 다음에 붙여넣기 해요. 자, 그리고 이거 보면서 여기다가 적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그냥 지워도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렇게 제가 만든 다이어리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먼슬리 페이지와 그리고 데일리 페이지, 그리고 또 낙서장까지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분류된 다이어리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다이어리 파일을 앱 버튼을 형성을 해서 굿노트를 통하지 않고 바로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다이어리라는 앱이 보이시나요? 자, 저는 처음에 영상을 시작할 때 굿노트를 통해서 이렇게 다이어리에 접속을 했어요. 하지만 자, 여기 있는 다이어리 앱을 클릭을 해도 곧바로 이런 식으로 다이어리에 접속이 됩니다. 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단축어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자, 단축어 앱에 접속을 해서 자, 여기서 우측 위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서 앱에 들어가서 굿노트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굿노트에 지금 실행이 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참고로 굿노트 탭에 얘가 열려 있지 않다면은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이 다이어리를 선택을 해주시고 다음을 누릅니다. 그리고 단축어 이름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테스트라고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아이콘 색상 같은 경우도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아이콘 같은 경우도 애플에서 제공하는 많은 아이콘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해서 완료, 또 완료. 자, 그러면은 단축어에 테스트라고 하는 제가 방금 만든 단축어가 생성이 됐어요. 여기서 이 테스트의 오른쪽 위에 있는 점점점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은 아까 저희가 생성하던 그 단축어 편집 페이지로 왔죠? 이 단축어 편집 페이지에서 테스트 옆에 있는 점점점을 눌러서 보시면은 홈 화면에 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홈 화면에 추가를 누르시고 추가를 눌러 주시면 홈 화면에 추가됨.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여기 홈 화면에 자, 이렇게 테스트라는 아이콘이 형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테스트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설정해 두었던 이 다이어리 페이지로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제가 직접 만든 다이어리와 함께 제가 다이어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파일 같은 경우는 제가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더 추가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반영을 해서 계속해서 리비전을 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리 파일을 사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설명창에 제가 링크를 공유를 해둘 테니까 마음껏 다운받으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다들 즐거운 아이패드 생활 하셔서 비싼 아이패드 뽕 뽑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